은퇴 후 창업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성공과 실패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서보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더 가깝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그 울타리가 사라지면 처음에는 자유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회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 자유가 길어지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서, 내 경험을 계속 활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냉정합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창업의 상당수가 3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퇴 후 창업은 젊을 때 하는 창업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자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공 확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1. 내가 잘하는 일보다 지속 가능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업하면 되지 않을까? 맞는 말입니다. 경험은 큰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경험이 곧 시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대기업 임원 출신 어씨. 어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인사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내 경험을 살려 컨설팅 회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명함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제대로 된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대형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었고, 개인 컨설턴트를 찾는 시장은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씨는 2년 만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경험이 있어도 시장이 없으면 사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창업에서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까? 고객은 누구인가?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지속 가능한 시장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2. 큰 사업보다 작고 안정적인 사업이 유리합니다. 젊을 때 창업은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창업은 조금 다릅니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업인데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게 시작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사례 2. 작은 카페로 시작한 B씨. B씨는 은퇴 후 카페 창업을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요즘 카페는 인테리어가 중요해요. 최소 2억은 들어요. 하지만 B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네 작은 골목에 10평짜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았고 메뉴도 단순했습니다. 대신 그는 동네 단골을 만드는 전략을 썼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커피 할인, 단골에게 무료 쿠폰, 지역 모임 장소 제공.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 6개월은 조용했지만 1년 후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꾸준히 생활비를 벌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창업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3. 혼자 하는 사업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직원이 있어야 사업 같지 않을까? 하지만 은퇴 후 창업에서는 직원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생기면 다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사대보험, 관리 스트레스,
매출 압박. 그래서 은퇴 창업에서는 가능하면 혼자 운영 가능한 구조가 좋습니다. 사례 3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C씨. C씨는 은퇴 후 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임대료, 강사비, 관리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면서 3년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원을 했으면 지금도 매달 월세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은퇴 창업은 구조가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결국 은퇴 후 창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1. 시장이 있는 일을 선택하라. 2. 작게 시작하라. 3. 혼자 운영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공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인생 2막의 확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은퇴 후 창업은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 경험이 사회에서 쓰이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은퇴 후 삶을 훨씬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고민하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창업은 큰 성공보다 오래 지속되는 일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원칙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업은 운 아닌가요? 준비를 해도 실패할 사람은 실패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사업에는 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와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창업의 성공과 실패는 생각보다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학과 심리학 그리고 행동과학 분야에서 은퇴 이후의 삶과 창업 성공률을 함께 분석한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의 성패는 사업 아이디어보다 준비 방식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창업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4. 열정보다 생활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창업 강연을 들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열정이 있는 일을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창업에서는 이 조언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연구를 보면 사람의 동기와 지속력은 열정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에 훨씬 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행동과학자 KT 밀크맨과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람의 행동 지속률은 다음 순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습관, 사회적 관계, 목표, 열정.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열정이 실제로는 가장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은 의외로 의지만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보다 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인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을 꿈꿉니다.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새벽 준비, 재료 관리, 위생 관리, 손님 응대, 매출 압박.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퇴 창업 실패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커피를 좋아했는데 장사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사업은 취미가 아니라 생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일하는 은퇴가 더 건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여러 나라의 은퇴자를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적당한 수준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울증 발생률 감소, 인지 능력 유지, 신체 건강 유지, 삶의 만족도 증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간의 뇌는 원래 문제를 해결하고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완전히 멈추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연결과 역할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퇴는 일의 종료가 아니라 역할의 재설계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창업은 속도보다 지속성입니다. 젊은 창업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확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창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퇴 창업은 오히려 다음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적을 것, 생활 리듬과 맞을 것,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할 것. 경제학에서는 이런 형태의 일을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비즈너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업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까? 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은퇴 후 창업은 인생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창업은 사실 인생 전략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창업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이 10년 후에도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업은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오래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실패는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신호를 무시할 때 시작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창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설계입니다. 조급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사업을 따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은퇴 후 창업의 방향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